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이주의 안산 시리즈 안산 도시를 말하다를 방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은 또 안산을 위해 뛰어다니며 안산시의회에서 활동 중이신 의원님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모노의 넌 언제나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면 항상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여유롭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실 분한테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충분하게 하려면 제 이야기보다 의원님을 빨리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군지 소개해 주셔야죠. 네, 안산시의회 의원 송바우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희 단원 FM에 출연하신 적은 있으시죠? 네, 예전에 네, 한번 출연한 적 있습니다. 나정숙 DJ님 네, 계실 때 네, 한번 출연했었는데 네, 네. 두 번째라 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서 모시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주의 감사합니다. 안산에서는 처음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주의 안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은경 의원님 왔다 가셨고 또 우리 최창규 의원님 무장의 도시 얘기하셔가지고 또 좋은 또 조례가 발의돼서 또 기쁘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 사실 여러 소식들이 있었고 뭐 여러 활동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따 나누기로 하고 네, 벌써 삼선이라는 그죠? 맞습니다. 네, 의원직을 수행하셨으면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의원 임기가 4년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네. 거의 12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의장 역할도 맞습니다. 하셨죠. 네, 2년간 2022년부터 24년까지 안산시의 의장이라는 영예로운 직책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보시니까 위원회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여러 위원회를 거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한번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시의회에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활동을 못 해봤고요. 예. 재선 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기획행정위원회 6년, 도시환경위원회 4년,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네. 저희 안산 도시를 말하다해서 제일 먼저 초대를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환경위원회 저희의 너무 큰 관심사이거든요. 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또 우리 정치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청에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100개가 넘는 부서들이 있는데 네. 그 과라고 하는데 그 과들을 쪼개서 그 과에 해당되는 조례라든지 네. 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환경위원회는 아무래도 이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이라든지 상하수도, 환경 뭐 등등 산업지원본부라든지 네. 이런 국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도시 환경 그러면은 이제 도시도 들어가는데 환경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의원님들 나올 때마다 여쭤보는 거긴 합니다. 예. 초지 역세권, 또 철도 지하화, 스마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논의가 이제 안산이 뜨겁기도 하고 논란도 많고 뭐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초지역세권부터 말씀드리면 네. 초지역세권은 말 그대로 그 초지역 근처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네.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8만 제곱미터의 부지에다가 주거나 상업 기반 시설 이걸 개발하겠다는 사업인데 현재 안산시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하면 마치 안산이 죽어간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만 초지역이 아무래도 4호선, 서해선, 수인선 지나가고 향후에는 KTX 신안산선도 정차하는 만큼 안산에서 교통의 최고 요충지이니까
거기에 어울리고 합당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로 말씀하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 2월에 국토부에서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10억, 안산시 10억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하고요. 네. 어저께 지금 네. 녹음하는 시점으로 어제 네. 김동연 도지사가 안산에 다녀가시면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만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1조 7천억 원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네, 네, 그쵸. 네, 지금 시간 제약상 그 사업 내용은 전부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네.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지하로 전철을 보낸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주거라든지 주거가 뭐 대부분이겠죠. 네, 상업시설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건데 남북이 지금 철도 때문에 분단되어 있습니다. 안산이. 네. 대한민국만 남북 분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산도 남북 분단이 돼 있는데 그 분단을 완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정권이 바뀌고 네. 또 지방 정권도 바뀌고 이럴 때마다 예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네. 과연 실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네. 예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네. 정치권과 시민들이 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스마트 산단 사업은 2019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반월 시와 국가산단에서 디지털에 기반한 고생산성 및 에너지 고효율 친환경을 통한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 데이터 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이런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 스마트 산단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반월 시와 국가산단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지금 안산이 살려면 주거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산의 정체성은 산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 산단 배후 도시로서 산단을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간단합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알아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일단 휴게 공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네. 두 번째는 교통이 불편하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산단의 네, 땅값이요. 산단의 땅값이 비싸서 네. 안산 올 거면 인프라 비슷한 화성으로 가겠다는 거죠. 땅값 네. 비싼.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좀 국회의원님들 기존의 의원님들 디스를 하자면 이게 국가 산단인데 네. 국회의원 분들이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네. 안산에 있으니까 또 안산 시의원으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국가 산단이라는 이유로 네. 안산시장부터 해서 국가에다가 너무 미룬 거 아닌가. 예산은 물론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말씀하셨는데 네. 경제자유구역이 뭔데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유인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을 저쪽 한양대 에리카 쪽 경기 TP 있는 쪽에다가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제가 봤을 때 안산시 경제 전반을 봤을 때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제학교 유치라든지 외국인들이 옴으로써 근데 이 외국인들이 산단에 있던 기존 노동자들 같은 외국인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선진 국가들 네. 이런 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네 가지에 대해서는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뭐 의견은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면서 서로의 또 생각들의 결이 좀 다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모시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시민 활동가기도 하다 보니 그 조금 되게 너무 아이디얼하게 또 이상적으로만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지만 산단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도시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에서 그 아까 지적하신 땅값이 비싸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구에게 듣기로는 산단에 처음에 땅을 살 때는 그 되게 저렴하게 주시잖아요. 분양가 저렴하더라고요. 예, 앞에 스마트 스퀘어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유통상가보다 관리비도 싸고 만약에 제가 그걸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더라면 월세보다 쌌겠더라고요. 여러모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지점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은 사실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고용 창출을 통해 또 시민들이 먹고 살 것이 해결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에게 어떻게 준 혜택인데 요 땅값의 차익으로 번 돈이 기업을 운영할 때보다 더 이익이 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들으신 바가 있고요. 네.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네. 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땅값 문제는 네. 사실 여러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일반 산단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일반 산단이거든요. 국가 산단은 네, 네. 국가에서 하는 거고 네, 네. 일반 산단에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 지자체가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네.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역효과도 있다는 사실은 좀 저희가 네.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적 투여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이 좀 더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가 또 뒷받침이 돼야 하는 일이라 기업 그 뭐 소유주에게만 뭐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좀 부동산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단의 의미는 주택 용지도 아니고 더군다나 산업 기반을 위해서 어떤 국가가 주는 혜택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이후에는 내가 제조업을 통해서 번 돈보다 야 시세 차익이 더 크더라 그래서 여기도 사두고 저기도 사두고 요런 기업의 행태를 제가 몇 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좀 우려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국제학교 언급만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제 아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우리 아이는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사립도 보내고 싶고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뭐 유학도 보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망들이 막 커지다가 이제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많이 깨지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성찰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아이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내려놓긴 하는데 안산 와서 놀랬던 게 처음에 왜 사립학교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한양대가 있는데 왜 부속초등학교도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사실 제가 아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또 이렇게 나름 안산에서 부유하신 분들이 모여 사시다 보니 뭐 어느 연령이 되면 국제고를 보내기 위해서 목동으로 이사를 간다, 뭐 대치동으로 간다, 막 이런 소문들이 솔솔이 들리면서 집은 여기지만 아이들을 독립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주변에서 봤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국제 학교가 또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교육에서 빈부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비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막상 아이를 낳으니까. 국제학교가 사실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네네. 내국인도 퍼센티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유치하려는 학교가. 네네. 예. 그 설립 목적이나 관리 그런 내용들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바대로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수월성 교육, 그 과학고라든지 외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위계를 만든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산시에서 그 지금까지 보면은 평준화가 된 이후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 하에서 과학고 유치하려다가 실패했고, 네. 네. 국제학교도 지금 보니까 대부도에다가 하겠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도 하겠다. 지금 그리고 제 모교가 원곡고등학교인데 원곡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수월성 교육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시가 고교 평준화가 된 이상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네. 그렇게 수월성 교육에만 치중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참 좀 교육의 방향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여러모로 지난번에 워크숍 하면서 우려했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불리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기초학력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이 친구들의 이제 언어 장벽으로 인한 학습 문제라든지 또는 일방적으로 고려인 아이들이 이제 몰리게 돼서 90%가 뭐 고려인 아이여서 한국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학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어가 늘지 않아서 걱정이다. 뭐 여러 다양한 우려들이 지금 안산에 이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이주민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70만의 10%, 뭐 15만 가까이 이주민들이 있고 그 안에 자녀들이 있고 원곡초, 관산중학교, 뭐 선부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뭐 여러 학교들이 지금 이주 배경 청소년들로 채워지면서 한편으로는 언어 때문에 혹시 학습이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편견과 낙인 효과가 또 커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사회 안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미래 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들 중에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소위 부르는 국제결혼 가정은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한국 분이시고 또 한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다 외국인일 경우, 난민인 경우, 이주 노동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미등록 이주 아동까지 굉장히 결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포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인 동포 자녀들에게는 체류 자격이 안정돼 있으면서도 이걸 민족주의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이주민으로 보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시 차원의 어떤 노력을 저희가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그 국제학교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과연 해소될 수 있는 문제냐면 이거는 완전히 또 계층의 문제여가지고 국제학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진입장벽 자체가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와는 또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원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이셔서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죠. 사실. 네. 네,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 차원의 노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아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셨잖아요.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 안산시의 정체성을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산단 배후 도시. 네. 근데 거기서 파생된 게 바로 다문화 도시거든요. 네, 네. 이주민들이 대거 산단에 일하러 오면서 그래서 저는 안산의 정체성을 두 가지 꼽으라 하면 산단 배후 도시와 그 다문화 도시. 네. 그걸 뭐 좋은 말로 제가 워딩을 만들어 보자면 국제 경제 도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현존하는 그런 학교들의 그 학생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주배경 청소년들로만 모아지면서 오히려 한국인 부모들이 뭔가 선주민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되어버린 원곡초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미래의 안산의 어떤 사회통합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충분히 우려가 되고요. 네. 원곡초 같은 경우는 90% 넘게가 이주 배경 학생들이고 네. 선일초도 80%가 넘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원곡초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학군이 아무리 거리를 봐도 원곡초로 가야 할 분들이 안 가는 거죠.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잔뜩 넣으셔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관산초나 안산 서초로 이렇게 돌리신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그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네, 네. 지금 원곡초에 대한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그런 교육의 수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연구한 논문을 봤는데 네.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다가오는 것에는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반면에 먼저 다가서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용성은 굉장히 낮다는 그 지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저는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뭐 문화 교류를 하고 뭐 이런 거 좋지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원곡초 같은 경우도 상호문화 학교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내는 게 정치가 할 역할이고, 네. 네, 이걸 단순히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가지고 너희는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시는 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예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5년 전에 상호문화도시에 지정을 받았고 이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까지 또 발의되어서 이제 뭐 위원장을 그 시장님이 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또 교육의 문제는 또 교육부 관할 또 교육청들이 또 주도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걸 민원을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결하는 게 과연 맞았는가? 결국은
좀 개토화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주민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 언어 또는 여러 언어가 섞여 있지만 학교에서 통합 교육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었는지 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층과 이런 그 뭔가 출신 국가의 다양성 또는 뭐 여러 삶의 다양성들이 좀 풍성함으로 인식되고 좀 학교가 그 교육의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단원구잖아요. 지역구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게 고려인들의 비중이 높거나 중국 동포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대한 관심은 쏠리고 있는데 또 소수국가에서 이제 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또 너무 이게 민족으로 통합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혹시 그냥 아유 뭐 알아서 살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른 아이의 관점에서 모든 아이들은 안산의 시민이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잘 자라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 그 아이들 얘기해보면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이에요. 내면은. 그렇죠. 네, 내면은 한국인인데 단지 생긴 것과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은 이주민들이 점점 많이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워낙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공부머리하고는 다른 머리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간접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요. 전문가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안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초중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이제 그 동산고 전에는 원국저가 최고였잖아요. 이제 원국고등학교가 최고였잖아요. 뭐 그랬다고들 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뭐 스카이 나오시고 이러다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언어도 다국어를 하시고 하니까 이제 뭐 의원님은 이렇게 글로벌한 인식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사실 그게 이제 또 우리가 그 학교를 서열화하면서 야, 좀 좋은 학교 보내야지라는 그 인간의 욕망과 맞아 떨어지면서 오히려 평준화전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준화되면서 이게 교육의 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교육의 질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이 키우시면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교육의 방향 내 아이 키우면서 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자 솔직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제 아이가 이제 돌 갓 지나서 나중에 초중고를 어떻게 보내야겠다 이런 비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장에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좋은 데 보내고 싶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충족을 시켜줘야죠. 근데 평준화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평준화 됨으로써 교육 수준이 낮아졌다는 소리를 들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예산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조례에 따르면 전전년도 지방세입의 7%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 편성돼서 온 걸 보니까 약 250억 원. 감이 안 오시죠? 네. 경기도에서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근데 안산시 전전년도 지방세입의 5.4%에 불과합니다. 7%까지 세울 수 있는데 그렇군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이 뭐 오르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강남이나 목동, 분당 이런 데 땅값이 올라간 게 교육 때문인 요소도 크잖아요. 근데 안산이 지금 보면은 학령 인구가 매년 5%씩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학원 수를 보니까 경기도의 학원이 인구 1000명당 1.9개인데 안산이 21위예요. 1.5개. 제가 뭐 사교육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 너무 충실하거나 그래서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학원 보낼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쵸.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네. 있는 건데 네. 학원이 적다는 소리니까 저는 이 교육 수준을 봤을 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기초 학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양으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그 예산을 어떻게 질적으로 쓸지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뭐 내년에 뭘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공약을 하나 내세우자면 저소득층에게만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교육 급여 바우처라는 걸 주고 있어요. 네, 네. 그 급식이라든지 뭐 각종 학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네. 돈을 주는데 그 바우처를 안산에 있는 전 학령 인구에게 매년 얼마씩이라도 지급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 게 오히려 네,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선별 그렇죠. 작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가난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낙인 효과는 더 크고 사실 그 전반적으로 그 또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게 다르다 보니까 사실 차상위 계층 또는 뭐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다 돈을 벌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여유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참 애매한 계층들이 생길 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면 사실은 모두가 동등하게 다 접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이제 내용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예산의 투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키우겠다가 아니라 이게 뭔가 우리 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그 시험 점수로 선별하는 문제가 계속 지금 이와 같은 사태들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안산에서 정말 교육의 방향을 비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안산만의 독특한 교육 환경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반드시 네. 그 안산의 정체성을 잘 활용해서 네. 정체성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경제 도시 안산이라는 정체성을 잘 살려서 교육 정책도 마련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의원님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신문 서치를 했어요. 반월신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했던 하버드대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도시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글에 이제 동의하신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의원님이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신 데는 어떤 의원님의 철학, 뭐 또 도시에 대한 어떤 비전을 스스로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네. 추천을 드리면 이게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라고 평가를 받는데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어떤 교수님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책의 기조 자체가 도시 개발에
반드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아니면 사서 보시든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초장에 안산 도시개발에 대해서 칭찬만 한 것 같은데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들이 위주인데 아까 그 주신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해양주택 부지를 매각해서 주택을 개발한다든지 89블록, 30블록, 63블록 이런 데도 다 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지금 주택 건설을 인구가 빠져나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지금 안산시 특히 이쪽 단원구 일대 재건축이 진행되고 되면서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면 주택 건설이 인구 유입의 능사는 아니다. 네. 저는 생각을 들고요. 안산시가 지금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90만 원이에요, 월급. 안산 시민, 그러니까 외지에서 버는 사람들 포함해서 안산 시민들이 서울에서 벌든 어디서 벌든. 근데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해 보시면 쉽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34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낮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답이 나온다. 안산의 경쟁력이 왜 떨어지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돌아가지만 교육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미래 세대가 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또 강화되고 그 경쟁력의 강화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 수입을 또 각자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이 또 도시에서 또 소비력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산이 우리가 여러 뭐 스마트 뭐 도시다 뭐 경제자유구역이다 뭐 등등으로 해서 또 데이터 센터다 뭐 클라우드 센터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한 도시 안에서 AI 인공지능의 어떤 발달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서 고수익의 또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AI가 거꾸로 일자리를 또 빼앗는 상황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단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산단은 제조업 중심이란 말이죠. 그 미래의 어떤 그 산업 비전과 지금 산단의 변화를 동시에 추동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안산시의 행정과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호 협력이 없이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중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많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많은 안산의 변신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살면서 자기 생계를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또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잘 답이 보이질 않거든요. 사실 기술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AI가 지금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있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개발의 논리랑 기후 위기 논리가 상충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상충하지 않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개발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발을 기후 위기에 맞춰서 저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모델로 삼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빈에서는 2028년 목표로 어떤 곳을 개발하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모 과정에서부터 임대료 상한제 준수라든지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유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급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단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을 경청하는데 주택, 산단 정책 그리고 각종 인프라 개발할 때 오스트리아 빈 같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잘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개발 논리 또 기후위기 극복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개발적인 측면이 갖고 올 수 있는 기후위기와의 충돌의 문제를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갈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안산이 시아오 살린 사례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시보다 그 시민들의 힘이 되게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시아오 생명지킴이 같은 뭐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대부도의 생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산의 환경 조건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바라보실 때. 그러니까 뭐 보통은 뭐 공기 질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산단에서 내뿜는 뭐 오염수 문제 등을 거론들도 하시고 뭐 등등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산은 조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크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에너지 자립도가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태양열 그 패널 꾸준히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택이라든지 건설할 때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문제 또 환경 문제는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경기도가 그 탄소 중립을 이제 표방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낸 것과 달리 실제 그 예산이 투여되거나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것들이 미흡하다면서 이제 경기도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사회 단체가 많은데 우리 안산은 지금 그럼 기후와 관련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플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가 남아있지만 미래의 시장님에게 기대하는 게 또 시민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속에서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해결하고 안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뭐 여러 환경의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근데 각각의 그 뭐 미래의 후보자님들 또는 뭐 현재의 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신 김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어요. 옛날 네. 의제 21이 그걸로 바뀌면서 법정 단체이고 그 각 지역마다 있는데 지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협의체로 의견 수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형 저는 왜냐하면 산단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탄소 중립 노력이 필요하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가에서 네. 하고 있는 것들. 네. 하지만 안산만큼은 네. 이 산단 환경과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네. 네, 저희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를 뒀듯이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민간 네. 협의체 네. 이게 안산형 별도로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군요. 네, 거버넌스가 네. 조금 더 뭐 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지속협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속협은 좀 시민들의 이제 조직이어서 사실 분과도 많고
또 지속협의의 역할이 크기는 하나 이제 어떤 면에서 3단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다룬다면 좀 더 전문적인 또 기구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은데 3단이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물질 배출이라든지 뭐 환경의 문제를 다루려면 또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전문가 그룹도 있어야 되고 기업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시의 정책적 방향과 또 맞으려면 시의 또 의지도 있어야 하는데 또 시민사회단체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호소할 만한 또 그룹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면 이것이 이제 그 지속협의 역할만으로 가능한가 지속협의 효능감이 있는가에 대한 또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협이라는 큰 기구가 존재하는 건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안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피부로 느낄 만큼의 정책 변화의 추동력을 갖고 오려면 전문적인 거버넌스 구성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또 의견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네. 제 말씀이 그겁니다. 네. 의원님 모시고 뭐 여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후딱후딱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뭐 안산의 뭐 정치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꿀렁꿀렁 막 이렇게 동요치는 이야기들이 뭐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뭐 제 개인적인 네. 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일단 네. 지방선거 잘 뽑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왜냐하면 7표나 걸려 있어요. 7표. 예. 교육감부터 도지사, 네. 도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비례, 시의원 비례 이렇게 7표가 달려 있는데 뭐 줄투표를 하시든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하시든 자유시지만 그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안산시를 살릴 수 있는 특히 안산시장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원들도 바뀔 수 있고 시장도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저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조건 새 인물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새 인물과 헌인물 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초선으로 들어가면 배우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능수능란한 재선도 있어야 되고 삼선도 있어야 되고 네. 조화를 이뤄서 피라미드 형태로든 아니면 뭐 역삼각형 형태로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안산시장 말씀드렸지만 잘 찍어주십시오. 네. 네. 안산시장이 지금까지 연임시장이 없었는데 네. 그게 안산시의 발전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일을 못하니까 연임이 안 된 겁니다. 연임을 안 했기 때문에 안산이 발전이 안 된 게 그건 아니고 민주당 포함 다 해당되는 얘기시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연임 네. 본인이 잘해 보셨어요. 그럼 무소속 나와도 됐죠. 네. 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꼭 다음에는 안산시에 불행이 없도록 연임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현 시장을 연임시켜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연임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네. 있도록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민사회 안에서 뭐 여러 뭐 생각들은 있으시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건 사실은 시장으로서의 역량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안산시를 위해서 일했느냐 그리고 시민의 중심에 서서 일을 했느냐 또 우리가 판단하는 날인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아쉬움은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걸 판단할 정보 내지는 판단할 어떤 정론지의 어떤 글들을 접하기가 좀 쉽지 않다. 안산의 언론 환경도 그렇고 또 미디어 환경도 뭐 남들이 봤을 땐 서울의 수도권 어디 변두리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인데 안산만의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잘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비판적인 측면에서 공과를 따질 수 있는 언론의 비판적 견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지금 안산에 지역신문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게들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디어는 약하고 언론 신문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의 기능보다 이렇게 약간 보도자료 받아서 쓰는 수준의 지역 언론으로 머물고 계신 건 아닌지. 네.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을 고르는 팁 한 가지만 추천을 드리면 단원 FM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 시장 후보를 꼭 찍어주십시오. 아, 예. 의원님.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네. 좀 지역에서 부러운 것들이 몇몇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안군이라든지, 뭐 옥천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역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 최근에 좀 뜨고 계신 곳이 저쪽 서울의 성동구청장님인가? 뭐 이렇게. 정원호 구청장. 네, 예. 요즘 뜨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좀 한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이시는 그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게 눈에 가시화돼서 그런 것 같고, 옥천 같은 경우는 지역 시민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언론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또 시정을 또 잘 살피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신안군 같은 경우 군수님 자체가 이제 엄청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여러 뭐 색깔로 각각의 지역이 살아남겠지만, 안산은 아까 강조하신 그 부분이 좀 우리에게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산업단지, 배후도시, 그걸 부정하지 말자. 우리가 그리고 노동자가 귀한 도시임을 좀 인정하자. 근데 그 노동자 안에는 이주 노동자도 있고 또 한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면서, 더 넓게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안산의 미래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원들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신 게 아닌가 해서 좀 기대를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뭐 청취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 활동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이랄까요? 내가 꼭 이러한 활동으로 좀 더 안산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과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안산시의 의장도 역임을 했고 12년 동안 무탈하게 전과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치를 제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최선으로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꼭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약 6개월여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제 먼 걸음, 뭐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든 걸음이죠.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주의 안산에서는 안산 시민을 위한 도시 주거와 일터, 그리고 안전과 상호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며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시민을 위한 사회이자 시민이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살만한 도시가 되기를 꿈꿉니다. 관련해서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심과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88.7MHz 다단 FM 이주의 안산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코요태 우리의 꿈 들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